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북톡스 328회 페이스북 장사의 신 김철원 저자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토크를 나누고요. 여러분들 온라인 시청자분들하고 여기 참가객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30분 그렇게 하고 끝에 이제 9시부터는 작가 사인회하고 또 여기 스탠딩 파티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진행하기 전에요. 작가님 소개시키기 전에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라리 PD가 아니라 날지식을 잇는 남자 날 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가장 잘하는 아줌마 소셜 줌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커피로 소통하고 싶은 남자 커피 샤이가이 권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 컨설턴트 쌩쌩여사 한희경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사의 신, 그 비법을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네. 김철환 저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분들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오늘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남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다. 네, 김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글 다 읽어볼 수도 없고요. 김철환 저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분이세요? 네, 흔히 이렇게 물어보면 생계형 종합 자유 직업인이라고. 네. 네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데, 일단 생계를 늘 염두하고, 생계가 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적정 마케팅 연구소라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정 마케팅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99%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소상인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마케팅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이제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글이나 강연, 책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하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예.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김철환 저자님 오른쪽에 보면 꽃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꽃을 제가 오늘 배달을 받았어요. 근데 여자한테 받은 게 아니라 남자한테 꽃 받기 처음이에요. 네. 누구한테 받았냐? 여기 보면 MC 권철환 MC가 보내줬더라고요. 네, 권성진. 내가 왜 이러나. 네,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네, 자, 네, 선생님, 저한테 왜 보내신 거예요, 꽃을? 제가 김철원 저자님의 네.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재수 좋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누구에게 줘야 되나 애인도 없고 그래서 올해 제가 북포럼을 만나게 됐고 또 북포럼을 운영하시는 고 PD님에게 전해드리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김철환 저자님으로부터 나온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네. 이 책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부산의 꽃집 아드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이 책에 참여하다 보니까 좋은 게 이벤트를 제가 먼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분들께서 본인들이 경품을 이렇게 협찬을 할 테니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본인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네. 이벤트를 했죠. 경품이 참 재밌었습니다. 네. 청국장, 만면도 갯벌 체험권, 경비마마님이 만드시는 그런 맛있는 맛있는 그리고 지리산에서 지리산에 계시는 고영면 대표님이 주시는 지리산 자연밥상 세트. 다른 데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경품들로 아주 빵빵하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네. 거기에 이제 권성진 선생님. 네. 나중에 이 사진 우리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면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죠? 좋아하시겠죠. 네네. 저자님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왜 쓰시게 되셨는지요? 원래 처음부터 약간 좀 기획한 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번역서를 포함하면 세 번째 책인데요. 아까 제가 생계형 종합자유 직업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생계를 위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입니다. 책을 쓰는 건데 세 번째 책을 어떻게 쓸까라고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제 출판 마케팅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중동 이런 중앙일간이 소개한다라고 해서 책 판매량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북포럼에 출연을 한다라고 하니까 책 판매량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입니다. 출판사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한 달이 지났는데 네. 오히려 지금 책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북포럼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출판 마케팅이 어려워지고 있고 저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케팅 파워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그 입소문을 내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좀 인터뷰 형태로 특히 네. 그 대상을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에서 그걸 사례집 형태로 엮는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이 책도 모두의 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죠. 이 책을 마케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 제가 지금은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원래 그 애초에 그 기획 의도는 저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나름 이제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 쪽으로는 이제 교육도 하고 글도 쓰고 전문가로서. 네,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좀 웃기지만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활동을 별 의미는 없어요. 하고 있는데 그냥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팁 같은 걸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말이 그분들의 이제 그 성공 사례를 그 발굴에 소개하겠다라고 말을 했지 사실 제 속마음은 그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코칭하는 형태로 좀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생각들이 다 깨져버렸죠. 고수들을 만나신 거군요. 예. 완전히 제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알고 있던 생각들이 다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책 주인공분들 때문에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전적인 책이 된 거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인터뷰 형식이잖아요. 예. 이걸 만드시는데 여기 보면 책을 또 만드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책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기간이? 인터뷰하는 기간만 한 1년 정도. 1년. 와. 많이 걸렸네요. 역작이었구나. 예. 역작인데 네. 아직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단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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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이요, 인터뷰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책에 쓰셨던데 어떤 예. 공통점이 있었던가요? 일단은 그 아까 이제 제 적정 마케팅 연구소가 이제 하는 일이 99% 기업의 이제 마케팅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그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동네 가게 사장님들 또는 그 농업인 분들 그리고 또는 예술가를 하더라도 아주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이제 그런 예술가 분들보다는 실력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회가 없어서 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 분들. 그러니까 1%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한 우리와 저를 비롯해서 네. 우리와 비슷한 99% 사람들 중에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자님.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페이스북 사용자가 지금 1,200만 정도 되죠? 네. 예, 그 정도 되면 저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약 네. 반은 하고 반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이 페이스북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 왜 해야 될까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해보셨죠? 네, 해봤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떤 네. 점이 좋으시던가요? 뭐 일단 그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게 일단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다양한 분들을 만난다는 거 이게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일단 뭐 마케팅 성과 이런 건 둘째 치고 네. 사람들이 원래 그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거느릴 수 있는 인맥의 범위가 한 150명 정도라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한계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주어지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하기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지만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사실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었다는 네. 거죠. 근데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어떤 인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재미, 그리고 그런 인맥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그걸 모르겠죠. 네. 근데 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한 즐거움을 준다는 그러니까 뭔가 인맥이 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부자연스럽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멋있는 것 같아요. 공이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소상공인을 위한 장사 개론이라고 예. 이 책이 인기가 있게 돼서 근데 예. 작가님께서 이제 실감을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북프로하면서 예.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그걸 좀 크게 강조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을 위한 장사학개론이라고 시중에 인기가 높은데 오늘 실감하셨죠? 아, 예, 굉장히 많이 예,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또 혹시 예. 이제 1년 동안 발품 파시면서 제가 만나보셨잖아요. 예. 근데 또 아깝다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2탄을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쓸 생각은 있는데 네.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 할 때는 네. 신나서 하는데요. 네. 막상 쉬니까 어.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블러드단넷이라는 신문을 네. 통해서 이제 칼럼 연재하는 형태 그리고 네. 팟캐스트로 이제 그 인터뷰했던 파일을 그대로 이제 들려드리는 형태로 이제 공유를 미리 했었는데 네. 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컨텐츠지만 저는 그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멀게는 네. 부산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네. 한번 만나는 데만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리고 네. 그분들이 인터뷰하고 편집하고 글로 정리하는 데만 2, 3일 정도가 네. 걸린다는 거죠. 누가 네. 그걸 한다라고 해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때는 신나서 정말 너무나도 신나서 네. 했는데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한 네. 다음에 다시 해볼 생각은 있긴 진짜 16명이니까 네. 그 한 사람당 7일을 쓴다고 해도 그죠? 100일이 넘는 시간이네요. 그죠? 원래는 한 그 50케이스 정도를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 좀 아, 50 야, 케이스를. 진짜 1년 걸릴만 하다. 예.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소개돼 있죠? 10몇 명 정도? 총 16명. 16명. 네. 16명. 그럼 그 50분 중에서 34명은 이 책을 보면서 약간 분노하시겠네. 페이스북 친구 끊어진 거 아닙니까? 끊은 분 없었어요? 혹시? 좀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소셜이스타라는 그 코너명으로 네. 칼럼을 네. 연재를 했었는데 네. 그건 단지 그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소상인 분들뿐만 아니라 네. NGO라든가 네. 아니면 중소기업, 네. 뭐 대기업 사례들까지도 좀 다루긴 다뤘었습니다. 네네네. 이 책 제목이 이제 장사의 신이라고 돼 있는 네. 것처럼 네. 그 만나뵀던 분들 중에 좀 더 그 99% 기업에 가까운 분들만 추리다 보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자, 그럼 이제부터요. 실제로 여기 16분들은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몇 분들은 오늘 직접 여기서 만나볼 거고요. 또 몇 분들은 직접 사례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죠. 예. 한 분 한 분. 네, 제가 일부러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이분들 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서 캡처했어요. 사진을. 예. URL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여수 FNC의 지금 오일 대표님 사진인데요. 오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페북에서 장사의 신이 되는 비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산지에서 사업하고 예. 소통하라.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오늘 북포럼에 나간다고 하니까 네. 오일 대표님 신신당부하시는 게 네. 본인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꼭 말을 아침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선생님도 네. 보셨죠? 네. 이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해달라고 네. 하셨습니다. 아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산지에 소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뒤에서 뭐 자세히 제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으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건 특히 이제 그 농업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건 어떤 상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업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자기 생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산지에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도시에서 고등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물건 받아서 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냐. 네. 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이름이 오일이잖아요. 네. 전 이분이 생선 오일 해가지고 오일이 이름인지 아닌 줄 알았어. 닉네임인 줄 알았어, 오일이. 근데 이름이 오일인 예, 거죠? 본명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산지에서 직접 사업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네. 우린 도시민들이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도시민이 사업을 하려면 직접 우리가 그 고등어를 이렇게 키울 수도 없잖아요. 도시에서. 예, 예. 그런 경우에. 저도 사실 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생필품 그런 거를. 네. 그럼 제가 생산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가공 단계를 전부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상품 PR을 하는 게 좋을까요? SNS에서는 상품이 네. 저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쇼핑몰 또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네. 일단 듣는 사람들부터가 그렇게 달갑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광고구나. 네. 뭐. MC님하고 사실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MC님과 네. 친구인 이유는
한희경 네네. MC인가요? 한희경이라는 이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친구인 건데 그 홍보를 하겠다라는 또는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냥 우리 쇼핑몰이 이렇고 네. 그런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 판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네. 그냥 그 쇼핑몰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직업인으로서 한희경의 어떤 일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네. 도시민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상업 속에서 그 비즈니스를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는 그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예. 뭐 너무 상품만 얘기하지 말고 네.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쇼핑몰 비즈니스 내가 어떤 철학,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 그리고 관점이라든지 예, 내가 좋은 상품을 쇼핑몰을 네. 통해서 네. 고객들에게 네. 좋은 상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아.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음. 예.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죠 쇼핑몰 지금. 네, 그래서 쇼핑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막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패친이 막 떨어져 나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네. 더 부연해서 네. 네. 아니 뭐 안 되고 있다는데 뭐 더 이상 물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일단, 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 네, 다음에 자, 다시 네. 질문 다른 거 드릴게요. 듣고, 네. 예. 네네. 저자님 책에 보니까 이제 대전에 살고 계시는 이제 예. 그 박지영이라는 분이 예. 푸른창 레스토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예.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페이스북을 초창기에 할 때는 뭐 나서지 예. 말고 예. 이렇게 겸손해라 이런 예. 얘기가 나오던데요. 좀 사실 겸손이라는 키워드는 예. 이 중장년층 그들의 네. 이제 어떤 그 저변에 그러한 그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필이 됐는데 좀 젊은 층들, 20, 30대 젊은 층들에게는 겸손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게 맞다고 어필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젊은 층이든 그 장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상관없이 네. 누가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네. 아,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좋아할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여성분들이 주로 나 예뻐하면서 맨날 그 사진 맨날 바꾸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좋아요는 많이 달리겠지만 네네. 그 속마음으로 아유 재수없어라는 게 진심이지 않을까. 아, 저자님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난 그 전통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네. 자랑의 기술에 가까운 거죠. 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파는 상품이 뭐가 특별한지, 뭐가 잘났는지를 잘 포장해 설명을 해야 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자랑하면 사람들이 네. 겉으로는 와, 아 그래 당신 잘났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멀리한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힘들면 힘들다. 음.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아, 나 정말 저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소셜 미디어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분이 그래서 뭐야 겸손하기 때문에 저 입을 안 보여주실 건가? 이렇게 저 이분 왜 이런 이 프로필 사진 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요? 글쎄요. 날씨가 추워서. 그냥 원래 굉장히 또 미인이신데요. 아, 네. 네, 예쁘시더라고요. 아마 외모를 보고 그 친구 신청하는 사람들이 안 받겠다라는 그런 아, 그런 또 심오한 뜻이 있군요. 저기 또 사진에. 그냥 물어보시니까 저자님 그럼 예. 외국인들도 똑같은 이 얘기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안 그래도 또 그 그런지. 오늘 낮에 이제 페이스북 관계자 네. 분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 네. 저 페이스북 뭐 직원은 아니고요. 관계자입니다. 네. 관계자. 야, 페이스북 관계자고 뭐 정부 관계자가 뉘앙스. 이 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네. 네네. 보시더라고요. 오케이. 네. 페이스북에서 보통 이제 큰 기업들 사례만 네. 다뤘지 네. 이런 이제 소상인 사례는 드물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여쭤봤어요. 네. 이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좀 사람의 어떤 정서, 네. 네. 정서에 좀 호소하는 게 좀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 좀 통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네. 어플이 좀 네. 그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게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과연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네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외국에서까지 정답은 아니겠죠. 네. 예, 제가 한번 또 여쭐게요. 그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고재영 빵집 있잖아요. 예. 규모가 저는 직접 못 가봐서 참 아쉬웠었는데 그 규모가 아주 작아서 예. 희망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또 예.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분이 그래서 지역이 어딘가요?
군포 예, 3번역. 군포 아, 3번역. 삼번역. 예. 그래서 저분께서 저렇게 주문이 많고 그러면 빵집을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 혹시 안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문과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 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규모가 작아서. 저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네. 그 매장 평수가 3평밖에 안 돼요. 오. 3평이면 야. 네. 딱 여기보다 작습니다. 지금 이 무대보다 네. 한 이 무대만 할까요? 어. 네. 매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이걸 좀 키워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정보도 좀 쓰시고 네. 그러니 그 규모를 키우게 되면 그만큼 빵에 쏟을 수 있는 정성 네. 그리고 고객들한테 쏟을 수 있는 정성 이것 자체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아. 자기는 작아도 그 최선을 다해서 빵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게 더 낫다.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규모를 네.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그 또레쥬르라든지 파리바게트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겁니까? 요새 다들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어떤 차별화를 두는 거죠 이게? 일단 빵을 매일매일 그날 직접 그러니까 빵을 굽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잡곡들을 네. 빵에 이제 많이 넣고 음. 일단 사장님이 열심히 소셜 미디어를 또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을. 예, 며칠 전에 제가 그 다른 그 채널에서 좀 인터뷰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같이 가서 그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 고객들이 한 30% 정도가 네. 이 상본 주민들이 아니라 네. 외지에서 찾아오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야. 와우. SNS를 와. 통해서 네. 또는 이제 그분이 물론 SNS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블로그라든가 커뮤니티, 네. 뭐 다음 카페 같은 게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는데 네. 그런 걸 보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기가 그 SNS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과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골목 상권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네. SNS를 통해서 상권을 자기는 전국으로 넓혔다. 네. 일단 그러네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찾아와서 빵을 사가기도 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네. 택배로 주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예, 네. 그분은 이제 처음에 30%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또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어. 홍보빨도 좀 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네, 여쭤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 홍보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걸 통해 찾아온 사람들 그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매출 증대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네. 한 10% 정도라고 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별것 아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그분 말씀이 그 10% 매출 증대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빵집을 닫아도 진작 닫았을 거다. 어. 이게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기와 같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이 매출 자체가 네. 그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10%가 지속적인 10%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 10% 때문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열심히 하면서 그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소상인 사례를 주목을 받게 됐고 네. 그러면서 언론에 소개되면서 또 이제 언론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네. 그 10%가 아니라 한 30% 이상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도 제일 힘든 게 버티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오랫동안 버티는 게 힘든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소셜 이용해서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대박을 위해서 SNS를 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저도 패치난 지도 2년 됐는데 네. 예. 제가 청소년 멘토링 하는데 이분 군포에 사시는데도 강원도 그쪽에 한번 같이 가고 싶다고 시간 내서 애들한테 빵 하는 거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네. 아들 학교 가서도 강의도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는요. 네.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네. 하시죠. 네. 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경빈마을 윤광민 사장님 나오시는데 우리 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들도 이 페이스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예, 있는데 예. 이분 네. 어떠셨나요? 사업하시는 모습이? 저 이분 인터뷰하고 정말 울 뻔했습니다. 오. 네. 그 너무 바빠서 네. 본인이 이제 홈페이지도 약간 커뮤니티처럼 꾸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들어와서 마치 카페 활동하는 것처럼 음. 이 경비마마님하고 같이 막 수다도 떨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 공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이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다음 카페 같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정도의 품이 네. 들어가는 정도로 네, 홈페이지가 커져 있거든요. 네. 홈페이지 회원수가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블로그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이버 네. 블로그,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네. 거기에다가 페이스북도 하시고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하세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왕비마만 아닌 것 같고 뭐 하시는 분인데? 국민마마. 뭐 아마 무슨 조만간 국민 국민마마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제였습니까? 그 네. 어제 어디에서 수상하셨죠? 상 받으셨었죠? 농업진흥청인가? 농업진흥청에서 네. 청장상, 네. 네. 사이버,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시는 네. 그 사례로 큰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 원래는 그 가구업을 했었더라고요. 남편분이 네. 가구업을 하셨는데 IMF 터지고 나서 그 사업이 좀 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카페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친구들이랑 카페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소연을 했대요. 아, 너무 힘들다 요즘. 그랬더니 어떤 그 카페 그 회원분께서 청국장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그러면 좀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사줄게. 그렇게 해서 청국장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야.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단 몇 사람, 처음에 몇 사람이 네네. 우리가 사줄게라고 네. 하는데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줬더니 제품이 좋은 거예요. 어. 그분들이 이번에는 아 청국장 만드는 거 된장도 만들어봐라, 어. 고추장도 만들어봐라. 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경빈마마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아 그걸 그냥 이런 카페 기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테니 본격적으로 해봐라라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까지 네.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 청국장도 팔고 뭐 김치도 만들어서 파시고, 그러니까 우리 밥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그 네.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아까 왜 그 울 뻔했냐라고 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아, 혼자서.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매일 물에 밥을 말아 드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남편분은 뭐 하세요? 경빈마마 남편분은 뭐 하세요? 남편분도 같이 그 일을 돕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사업이 잘 되시니까 아, 네. 잘 되시니까 바쁘셔서. 네, 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뭐 잠도 몇 시간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네. 그 온라인 마케팅 또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 SNS가 다들 공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블로그 계정을 만들고 돈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그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근데 자기는 뭐 하나라도 절대 공짜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으면 이건 내가 3억 원, 뭐 2억 원을 들여서 가게 하나를 열었다. 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우리가 가게 하나를 문을 열게 되면 네. 매일 아침 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개점한 이 가게를 내가 어떻게 놀릴 수 있느냐. 그래서 비법이라고 하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소셜미디어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리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다. 딱 한 번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홈페이지 올렸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요 며칠 동안 글을 못 올릴 것 같다라고 했더니 다른 회원분들이 마마님 쉬어라 지금 네.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빈마마님의 그 친구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네. 경빈마마님 그 고객들을 보면 소통을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역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상품을 사주면 판매자가 고객들한테 고맙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경빈마마님은 고객들이 약간 좀 진짜 그 연예인 그 팬들처럼 당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제품을 나에게 팔아줘서 고맙다라는 네. 그런 팬레터 같은 것들을 보냅니다. 네. 이게 특이하죠. 아니 이분은 그러면 지금 위치는 어디에 소지하고 계십니까? 고양시. 일산. 고양시. 네. 그러면 한 매출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출은 어느 정도? 네? 그 아마 가족이 6명 정도 될 거예요. 네네. 시어머니 그리고 그 저기 두 자녀분들 네네. 그리고 시동생들 해서 네네. 그 6분을 다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이 오, 된다라고 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궁금해 여기 오른쪽에 카톡이 있잖아요. 예. 이분 페이지 보면 요즘 이제 카톡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페이스북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소상공인이나 이런 걸 할 때 페이스북만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다른 SNS도 같이 적절히 같이 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예. 말씀해 일단 주시죠. 그 다들 좀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도 무시할 수 없는 게 SNS는 어떻게 보면 좀 마라톤처럼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절대 빨리 성과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생산자 또는 나라는 판매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호감을 느끼고 신뢰를 해야지만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어느 한순간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대화하는 것 중에 네. 길들여라 나를. 어.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네. 어린이로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길들여 나가라라고 말을 하죠. 네네. 사람들을 나의 고객으로 길들여 나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런 효과도 낼 수가 없죠. 네. 근데 뭐 자영업자분들, 소상인분들, 농업인분들 당장의 사실 매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성과를 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블로그 또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음. 블로그를 유입하게 되는 이제 주된 경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검색이라는 건 어떤 목적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네. 청국장 잘하는 곳 아. 아니면 뭐 청국장 전문 쇼핑몰 네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블로그에 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검색 결과에 나온다라고 하면 컨텐츠가 충분히 매력적일 때 그건 즉시 그 매출로 이어질 그렇겠네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의 매출을 원한다라고 하면 음. 블로그도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근데 그 제가 만나봤던 이분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길게 봤을 때 페이스북을 통한 매출 기여분이 블로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오. 초기에는 블로그가 많은데 나중에는 페이스북을 통한 네. 기여분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상품이 기능적으로 다른 상품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가격은 얼마나 더 싼지. 네. 그러니까 효용성 쪽의 측면을 맞춰 사람들이 제품을 탐색하고 비교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기농으로 농사하고 자연농으로 농사 그러면 제품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제품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품을 다시 구매를 안 한대요. 어. 근데 페이스북으로 발굴한 고객들은 제품을 단지 효용성의 어떤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산자 동일시에서 본다라는 거죠. 이 제품이 설령 못생기고 기능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 통해서 보여준 노력, 아. 농부라고 하면 어. 여름 동안 흘렸던 땀방울 어.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 제품이 설령 부족해도 네. 그 사람의 정성을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고 재구매를 해준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로 발굴한 고객은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물건을 산 사람에 늘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 소셜미디어는 그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발굴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 고객들은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면 가만히 안 있죠. 네. 입소문을 낸다는 그렇죠. 네. 네. 바로 사람들이. 또 네. 포스팅해주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셜과 블로그 차이 좀 확실히 알겠고요. 카톡도, 네, 그렇죠. 예, 카톡. 예. 네. 아, 카톡. 그 카톡은 페이스북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카톡은 실제 오프라인 지인 기반으로 인맥 네트워크가 네. 만들어지는 그 플랫폼의 성격이 좀 강하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여기 주인공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카톡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처음에 자기들이 SNS를 활용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카카오 스토리로 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하고 친구를 맺고 열심히 제품을 알려봤는데 아는 사람들이 정말 다 안 사주더라. 맞아요. 네. 아는 인생 사람이 살면서 정말 사업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도와줘요. 좋아하더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했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경빈마마님이 다른 말씀을 그 지리산 고영문 고영문. 대표님 네.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카카오 스토리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고 해서 음. 제가 다른 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카카오 스토리 해봤자 다른 분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왜 효과가 좋다라고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인들하고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카카오 스토리를 인맥을 맺으니까 효과가 없죠. 저는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카카오 스토리 친구 안 합니다. 기존 고객들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면 카카오톡 친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카카오 스토리 친구로 전환을 해서 고객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계속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의 충성도, 재구매율, 소개율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써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채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즉각적인, 그러니까 당장 어떤 구매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렇죠. 네.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블로그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긴 호흡을 가지고 충성 고객을 발굴하는 어떤 그 채널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미 발굴한 고객을 좀 더 충성 고객으로 이렇게 잘 어장 관리, 예, 어장 관리. 예. 고객 관리 하시겠다라고 측면 하면 묶어주는 카카오 거. 스토리까지도 네.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 오늘 아주 그냥 이것만 오늘 알아들어도 되게 네.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죠? 네네. 장사하고 싶어요. 네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제 안면도에 제 박철환 섬넘구님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요. 자 나오시죠. 자 마이크 마이크 어디 있죠? 네. 마이크 준비 나오세요.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안면도에서 오신 겁니까? 네. 오늘? 그럼 오늘 가세요 다시 어떻게? 오늘 못 가죠? 오늘 못 가요? 네. 자 마이크 네네. 네. 자 일단 질문하기 전에 오늘요 박철환님하고 또 이제 페이스북으로 미술품 경매하는 이종희 작가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으시죠? 네. 저분도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이크 좀 빨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됐어요? 마이크 있습니까 여기? 네네. 자 말씀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면도의 소설업을 꿈꾸는 섬농부 박철환 작가님이 아니라 이제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농부님이라는 게 좋은가? 예, 대표님. 어제 이제 패친을 했었어요. 그동안 몰랐다가 너무 감사하는 게 북프롬에 이제 패친도 하고 좋은 분과 또 오늘 만나게 됐는데 혹시요 노을하고 고구마하고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꾸며서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또 노을하고 고구마하고 보면 이렇게 두 개 다 향수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근데 감성 터치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주제를 그렇게 노을하고 같이 연결시켜 갔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이전에 제가 네. 페이스북을 접한 지 한 3년? 4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접하면서 저를 알려야겠다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저는 네. 안면도 귀향을 해서 제 고향으로 귀향을 해 7년 차가 됐는데 네. 농사는 좀 마이크 좀 드시가시죠. 농사는 한 부모님이 하시던 걸 네. 맡아가지고 올해 이제 4년째가 됐네요. 아, 근데 3년 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섬농부란 이름을 브랜드 네임을 한 거죠. 섬에서 농부가 있다?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먹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거의 270일 동안 고구마 농사를 지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270일 동안 쓴 이야기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게 내용이 길었던 작았던 아무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다 읽더라고요. 네. 고객들이 고구마 일기. 나중에 고객들이 된 분이지만 저는 그냥 쓴 거예요. 제 이야기를. 네. 살아가는 이야기, 농촌 이야기, 네. 그다음에 부모님 이야기, 우리 마을 이야기. 아, 네. 대표님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3년, 3년. 3년 정도 한 하셨으면 3년이 됐죠. 이제 책을 읽어 보니까요. 그 이제 노을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이제 잡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안면도를 과거에 한번 가봤었는데 노을이 상당히 그게 좋더라고요. 환경이 좋고 네. 아 저분 참 그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생긴 것이 이제 3년이라는 것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을을 매일 패친들이 보면 좀 식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키워드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네. 그걸 올리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 노을을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해서 이걸 하시는 건지. 네, 섬농부의 농사일기가 기본으로 가면서 노을은 끼워넣기로 사실은 들어간거든요. 저를 안면도 노을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노을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노을은 시간을 놓치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찍어야 되니까 그걸 매일매일 올린다는 건 사실 미친 짓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미친 짓을 한 2년을 정도 하니까 그러면서 섬농부의 농사일기를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됐고 좋아요가 올라오고 뭐 한 100개 이상 기본으로 좀 올라오니까 노을이 올라가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을은 매일매일 노을은 어떻게 인식을 시켰냐면 노을은 곧 사람이다. 사람의 얼굴하고 마찬가지다. 늘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노을 지는 모습도 그게 매일매일 감성으로 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게 되고 이제 거의 팬이 생겼어요. 지금도 노을 올리면은 그렇게 네, 기본이 뭐 뜨겁습니까? 기본 100개는 달리죠. 좋아요 100개는 기본으로 달리죠.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었어요. 그냥 자동 카메라만 놓고 찍었는데 아니면
뭐 제가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으로 네. 찍었는데 올해부터 사진을 좀 제대로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노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를 섬농부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박준환 선생님께서는 원래 안면도가 고향이세요? 네, 안면도가 아, 고향인데 고향이시구나. 객지 생활 한 15년, 20년 하다가 다시 내려갔죠. 네. 박 대표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고구마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믹스해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원래 주업은 체험관광 일을 전문으로 해서 네. 7년째 안면도 여행 이야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노를 봉이 김선달께서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잖아요. 저는 근데 노를 이제 노을 파는 선동부라는 이름을 사실 김철환 작가님이 이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게 뜬 거예요, 사실은. 네. 야.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는 7년 전에 내려가면서 그와 비슷한 일을 했죠. 갯벌 체험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배도 타고 조개도 잡고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마 키우신 농부가 본업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 여행 네, 체험 저는 체험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아. 안면도 이름을 달고 제 이름을 달고 회사를 한 4, 5년 운영을 하다가 네. 땅이 남아 있으니까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농사를 안 질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작목은 못 하겠고 네. 고구마를 좀 농사 지으면 훨씬 다른 소득 작목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고구마를 작목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의 이 농사 멘토이신 이 마을의 어르신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은 친환경 농업을 한 12, 13년째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한테 한 3년을 제대로 코칭을 받았죠. 아, 네. 그래서 고구마 농사일기 쓰고 그게 나중에 뭐 가을에 거의 가격을 제가 매겼으니까요. 네네. 가격을 보통 2만 원, 2만 5천 원 했는데 저는 3만 원, 4만 원대로 다 팔았어요. 네. 그게 좀 주요했던 부분이죠. 근데 저는 저기 대표님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얼굴이 이렇게 하얗세요? 농사 지시면 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SNS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고 원래 직업은 체험관광 전문 일 하고 있는데 농사는 부업인데 그리고 안면도 좋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좋으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좀 타고요. 겨울 되면은 제 본연의 얼굴로 나오는. 야, 오늘 처음 MC 보는데 내 예리한 질문. 아주 오늘 나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여쭤보세요. 체험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네. 그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하시면 네. 그게 그 영업식하고 연관이 많이 되던가요? 네. 이 먹거리와 볼거리를 같이 이렇게 하셨을 때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이 네. 그분들이 고구마를 좀 사가시고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던가요? 고구마는 주로 제 페이북 손님들 통해서 거의 팔았고요. 네. 체험관광은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원래 이제 온라인보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3년을 준비했거든요. 3년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저는 이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자식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갈론 팔아서 대학 보냈는데 내려가게 하겠냐고요. 네네. 거짓말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갖고 내려가서 한 6개월 이후에 나 회사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하고 체험관광 일을 시작을 했죠. 네, 박 대표님이 네. 되게 마케팅에 좀 센스가 있으신 게 사실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체험 관광 네, 사업하고 그렇죠. 또 고구마 고구마 농사하고. 네, 하시는 건데 네. 제가 여쭤봤어요. 왜 체험 관광 이야기는 안 하시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네. 박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상품인데 페이스북이라는 이 공간에서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상품인데 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모호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분명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이 공간 안에서 그 체험 관광을 하는 박철환이라는 캐릭터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컨셉을 농부로 간 거죠. 제 이름 섬농부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3년 이거 하신 다음부터 네. 어떤 수익이라든지 네. 사업은 어떻게 변했나요? 사업은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그 3년 전에 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하고 외부에 이렇게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네. 이제 우리 김철환 작가님이 저를 섬농부란 노을 파는 섬농부란 이름을 인터넷 그 네이버 일면 화면에 나갔잖아요. 네네.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 우문연답이라는 저희 이제 강사 그 농업인 강사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감성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도 네.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강의가 들어오고 네. 또 제 일도 하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더 이제는 체계적으로 썸농부란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저변이 확대가 된 거죠. 네.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부분이 그게 3년 동안 사실 그 미치지 않고서는 누가 매일 나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지금 겨울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겠어요. 엄청 춥거든요. 그렇지만 그 뭐랄까요, 노을 하면은 그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우리 도시인들 얼굴을 봤을 때 그 생활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그냥 가잖아요. 차 타고 가가지고 매일 집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운전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우리 차에서 늘 운전을 하잖아요. 네. 집에 갈 때 앞에 있는 브레이크 등을 안 보면 죽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맨날 브레이크 등만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보다가 아침 딱 출근했는데 아니면 저녁 퇴근하기 전에 하면 집에 가서 멋있는 노을을 보면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분들은 여행을 했던 기억. 뭐 안면도 노을은 워낙 유명하니까. 네. 아니면 고향 사람들은 와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 매일매일 고향 얘기를 들려주니까 고향 분들이 네.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런 분들이 다 뭐 어떤 회사에서는 뭐 고구마 한 10박스 이렇게 다 사가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섬농부의 농사일기를 통해서 저를 알렸던 그런 계기도 된 것 같고요. SNS가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네.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해주는구나. 그걸 실감을 좀 했죠. 궁금한 게 뭐 고구마는 아주 주수익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고구마 매출이 네.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나? 고구마는 제가 많이는 심지 않았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심은 고구마를 가격을 제가 매겼다는 거죠. 보통 2만 원, 2만 5천 원 하는데 고구마 가격이 1kg에 2,500원, 3,000원 하거든요. 저는 3,300원, 4,500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네. 이 더 중요한 거는 마케팅에 있어서 근데 가격을 제가 매겼지만 똑같은 고구마를 보냈어요. 우리 고객들한테. 제가 농사를 지어서 태풍이 오고 뭐 장마 가지고 가물고 이런 얘기들 리얼하게 농촌 현장 이야기들 매일매일 올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동감을 하셔서 가격은 제가 먹였지만 사실은 A급 제일 좋은 것만 보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3만 원, 2만 5천 원짜리, 3만 3천 원짜리, 4만 4천 원 이렇게 먹였는데 어떤 걸 택했겠어요? 4만 원짜리.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4만 4천 원짜리를 택했고요. 자기가 드실 거는 3만 5천 원짜리 하신 분도 계셨고 선물할 거. 선물할 거 비싼 거. 네, 가장 비싼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품질의 고구마를 고객들한테 보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얻은 거예요. 저도 이 박철환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 SNS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게 이 먹거리 그래도 힘들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 헐값에 이게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농사 짓는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과물의 겉모습만 그렇죠. 보고 상품을 고르다 보니까 네. 저평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용품을 전락해 버리는 거죠. 예, 그냥. 예. 근데 박철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고구마 농사 얘기를 썼다라는 거죠. 그 고구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박철환 대표님 네. 고구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특별함을 인정하고 그만큼 그 제값을 주고 고구마를 네. 좀 구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고구마가 저희는 밭이 이제 황토잖아요. 안면들 황토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황토밭도 있고 일반 밭도 있고 자갈밭이 돌밭. 돌밭에 고구마를 키우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되게 못생겨 곰보처럼 생겨. 돌이 한 40 내지 50%가 돌이거든요. 네. 그 자갈돌 네. 바닷가니까. 할아버지께서 일군 밭이 한 600평 되는데 그 중에 400평을 거기에 심으면 거기서 나온 고구마가 돌에서는 원적외선이 나오잖아요. 악조건에서 크잖아요. 네네.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못생기게 맛있다고 제가 늘 설명해서 올렸거든요. 네. 그 나중에 고객들도 나중에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네. 제가 써서 보내죠. 이건 못생겨 있지만 이런 배경에서 자랐으니까 네. 당도는 최고다. 네. 나중에 그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낼 때는 못생긴 거 큰 거 말고 중간 거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직도 돌고구마가 남아 있나요? 올해는 다 제가 농사를 이제 3~4년밖에 안 짓다 보니까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농약을 하나도 안 주잖아요. 비료도 안 주고. 네. 이게
그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데 군뱅이 그 쓰는 자재가 있어요. 그 네. 유황을 좀 넣으면 군뱅이가 안 먹거든요. 근데 올해는 체험관광 쪽을 많이 한다고 유황을 안 뿌렸더니 군뱅이가 엄청 많이 먹어서 네.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은 제가 다 판매했고 나머지는 다 지인들한테 아는 지인들한테 다 아, 드렸어요. 네. 군뱅이 먹은 고구마가 원래 맛있잖아요. 그래 내년에 또 사 먹죠. 자, 못생긴 그러면- 고구마도 마찬가지. 자, 뭐 그 오늘 들으면서 사실 고구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무엇이든 그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뭐든 간에 이분처럼 뭔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이제 뭐 향기, 감성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은 제값 받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종희 작가님 또 나오시죠.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미술을 이제 경매하는. 네. 뭔가 페이스북 사진 뭔가 약간 좀 서글퍼 보이세요. 네네. 지금 배경에 보이는 그 그림이 분당에 혹시 율동공원이라고 아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알죠. 네. 네. 거기에 지금 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건데 좀 멀리서 원경에서 잡아가지고 아, 네, 좀 작아 보이는데 음.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런 저 가운데 눈 모양 생긴 눈동자 거요? 같은 아.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저게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때로는 놀이기구가 되기도 하고 네. 영구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네네. 예. 이제 평소에 이제 네. 갤러리에 이제 친구 남편이 이렇게 전시를 하면 초대가 와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기 참 무서워요. 갤러리의 그 값을 때문에. 그래서 뒤곡지 가볍게 이제 나오면서 잘 봤어. 그러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경매를 하게 된 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됐는지. 아마도 작가들에게 작품 얼마냐고 가격을 묻는 것 자체를 네. 굉장히 좀 뭐 스스로 이렇게 무례한 그런 맞아요. 일같이 네. 이렇게 여기여가지고 네. 사실 물어보지 못하죠. 네, 그렇죠. 예. 물어보면 사야 될 것 같고 네, 안 사면 안 살 거 왜 물어보냐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쁘고 뭐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갤러리에 오는 분들이 극히 한정돼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고 네. 그리고 가격을 작가는 좀 사줬으면 하는데 네. 고객들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네. 그냥 영원히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봤어요. 네. 근데 우리 뭐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공간이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많은 그런 CEO들 네. 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바빠서 도저히 갤러리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업무 바쁜데 어느 날 갑자기 근사한 그림들이 올라오는데 작가 거기다가 네. 가격도 써놓고 네. 설명도 써놓고 네. 근데 또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신기한데요. 그러면서 전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이었죠. 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외국인이 네. 나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어. 그렇지만 네. 극동의 어떤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 나를 너무나 감동시킨다. 야. 뭐 그런 어떤 네. 실시간 지구촌의 어떤 그런 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샀어요? 그냥 댓글만 달았어요. 이렇게. 뭐 사실은 뭐 구매는 안 오케이, 됐는데 뭐 간단합니다. 뭐 거기서 네.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작가 가격 그 경매 시작 가격 적어놓으면 네. 뭐 댓글로 나 네. 그거 얼마에 살게 뭐 이런 의사를 밝혀주길 원했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네. 야 이거 봐라 이거 뭐 장난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뭐 묻기 전에 제가 대답하고 있는데 네. 사실 한 2년 정도 됐는데 갤러리 팔리는 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야. 걸 확인을 아니, 했습니다. 이종 작가님이세요? 또 제 작가님이세요? 조각을 전공을 네. 했고요. 작가처럼 생기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작가님, 예. 이제 패미경기라는 그룹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룹 운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네.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거 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데 이제 회원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어떤 걸 주로 쓰시나요? 사실은 좀 찔리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거 좋아요를 원하면은 네. 네가 먼저 가서 좋아요 해야 되지 않겠냐. 쪽지로 사실은 소통을 네가 마음을 먼저 열지 않는데 네.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좀 예, 다 보내세요. 이게 사실은 쪽지로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장문의 글을 아. 써서 스팸 보내듯이 막 좀 보냈어요. 네. 좀 뭐 미친 짓을 했죠 좀. 그러면서
우리 작가들이 실은 사실 붓을 꺾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작품 팔리지도 팔려가지고 않고. 만들어가지고 뭐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팔리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 미술 시장은 너무나 좁고 뭐 여기 지금 작품 혹시나 구매를 그렇게 뭐 늘 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아주 그 특별한 경우가 몰라요. 아니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네. 예, 예. 돈도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이 작가들의 어떤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데 정말 극빈층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수익이 작품으로 해서 제로인 경우도 많은데 그냥 와서 그냥 좋아요 좀 눌러라. 그러면 그들이 붓을 꺾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시장 같은 데 가봐도 몇몇 유명한 작가들 외에는 거의 전시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별로 재미없는 거죠. 뭐 네. 스마트 TV가 훨씬 재미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보기에는. 일일이 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에게 전부 다 저 메시지를 보내면서 설득 작업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좀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그러니까 와서 좋아요만 눌러라. 응원 좀 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작품을 계속 해나갈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댓글이나 좋아요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정말 좋은 그림들이 올라올 때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이 달리면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 뭐냐면은 이슈가 되는 그림은 반드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을 모 대통령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게 전량 다 경매가 됐다는 사실에 거기에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 경매했었죠?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맞아. 저희 그 작품들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 작품이 대부분 좋은 작품이에요. 네. 마음을 사는 작품이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 작품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작품은 반드시 팔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게 됐는데 그 점에서 사실은 인터뷰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 탑뉴스에 걸리고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사실은 그 페미경이라는 페이스북 미술 경매죠. 네. 예, 그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작가님들이 지금 현재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지금 현재 2년 정도 되는데 한 12,000명이 지금 넘었어요. 굉장히 12,600명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게 그냥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 또 유학 가 계신 분들 그런 작가분들이 실시간으로 작품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그런 그 사이버 갤러리가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직거래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옥션도 아니고 이베이도 아닌데. 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올릴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좋은 작품과 안 좋은 작품은 이제 반응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절로 가려지는 거네요. 그러면 댓글과 라이브. 예. 그래서 뭐 그걸 뭐 가려야 되지 않느냐 수준 차이를 뭐 그냥 오픈시키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네. 미술 작품을 습작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경매에 붙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쭉 보더니만 내가 낀 자리가 아니구나. 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시 안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원로급 정말 6구 학번 정말 S대 계신 분부터 해가지고 정말 원로부터 정말 잘 나가는 작가님들까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작가님들까지 있다 보니까 감히 못 올리고. 근데 종종 폭탄 같은 분들이 가끔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올려도 가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눈치가 없다. 뭐 그냥 그러면은 그 전문가인 예술인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본인 거를 올릴 때 경매 가격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싸게 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유도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룰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최초 그러니까 경매 시작가는 그대로 팔린다 하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가를 적어주시고 경매 시작가를 적어주신 거에서 뭐 많게는 정말 뭐 몇백 개가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최근에도 한 송내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소나무 그림인데 정말 근사한 그림이었어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의 작품을 한의사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하고 IT 전문가신데 이렇게 CEO 그분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25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그 취급받고 했던 그 한 분이 네. 처음에는 제 작품 5만 원짜리를 샀던 분이었어요. 아. 근데 그분이 다음에는 뭐 한 네. 4, 50만 원, 그다음에 한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네. 먹어본 분이 또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페미경에서 판 작품 중에서 네네. 가장 비싼 작품이 최고가. 얼마짜리였습니까? 저한테 그 의뢰를 이렇게 네. 저 작품을 좀 대신 사줄 수 없겠냐? 왜? 네. 자기가 노출이 되면 아. 또 막 이렇게 사달라는 야. 이런 요구가 있다. 오. 360만 원짜리 네. 최고가였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예, 네. 예, 그런 것들이 그게 그 실제로 일본에 있는 사업가가 사신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샀고, 캐나다에서 또 구매가 이루어졌고, 해외 구매 예, 많이 예, 그러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성공했던 분들의 그 향수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이거를 그러면 페미경을 그 모바일 앱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어요? 앱으로. 현재까지는 뭐 그러할 능력은 아직 없고요. 네. 지금 현재로 제가 지금 한 현재 인원의 한 네. 배 이상이 되면 네. 현재보다 조금 더 네. 많은 그런 고객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좀 천천히 가자라는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작가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되게 순수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리고 교회 느끼거든요. 오빠, 교회 오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오고 이런 분이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고 뭔가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사실 아무리 좋은 말을 다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저희가 마음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결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봐서 이쁜데 자다 일어나서 또 보고 싶고 늘 보고 싶어서 사는 건데 네. 그 작품이 때로는 나에게 네. 짜증을 내는 느낌이라든지 너무 침울하다든지 뭐 이러면 그걸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저 페이스북의 장점,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네. 그 작품을 뭐 사실은 뭐 인터넷에 이미지가 뭐 한두 개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미지 홍수죠. 네. 근데 네. 어떤 이미지를 돈 주고 산다? 쉬운 게 아니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팔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작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더라고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작가가 누군지 어떤 의미에서 그걸 그리게 됐는지가 그냥 사실은 노출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의 활동, 자기 작품을 보여주는 거는 갤러리에서는 사실은 작가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는지, 어떤 그 인격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노출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술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그런 사람이 하는 뭐 그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그다음에 뭐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이 하는 것이 이런 소셜이 사람의 향기를 좀 내는 거라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그 예술 우리는 작품만 보지만 네. SNS를 통해서 작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음. 그 컨텍스트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작가가 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네. 작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고 음.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이제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좀 이해도도 좀 깊어지는 것 네. 같고 그만큼 작품에 대한 친밀감도 생기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종희 작가님하고 올 초에 그 미술가 분들하고 한번 세미나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한번 마케팅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 취지로 한번 세미나를 해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의외였었던 게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미술 작가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얻었던 성과 중에 하나가 해외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오퍼가 들어왔다. 국내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미술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명문대 나온 그 유명 작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작품을 네. 수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벌을 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 안 보고 오로지 작품으로만 작품만 보는데 어. 미술 작품은 사실 어떤 그 자체가 언어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작품만 어. 보고 소통이 되는 거죠. 말 그러니까 된다. 페이스북 작품만 보고 자기가 좋으면 야. 그래서 외국에서 이 사람들을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네. 중국으로 초대해서 작가전을 열고 오히려 외국에서 유명해져서 한국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야. 말씀을 듣고 좀 우회였어요. 네. 민간인의 문화교류도 한 역할을 아주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국내 작가가 해외에 소개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경우인데 뭐 갤러리를 통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런 네. 유명 그런 뭐 큐레이터를 통해서만 이게 네.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네. 실시간 그 미술인들 이런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갤러리 하시는 분들, 네. 외국의 화상들 이런 분들이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문으로 작품 소개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요새는 어떻게 보면 다 보니까 사기라든지 속임수도 안 통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네. 저게 어떤 안전장치가 있냐. 다른 그 경매는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얼굴 드러내놓고 거래하는 데인데 하나 잘못 팔아가지고 대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저기까지 와가지고 그 어려운 작가들의 현실에 네.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럴 것 같아요. 99.9% 그대로 네. 한 작가가 네. 작품이 팔렸어요. 네.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게 조금 팔기에는 아까. 좀 덜 못 미쳤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아. 제가 죄송하지만 네. 이 작품을 구매해 주셨는데 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도 이거를 드리기에는 덜 여문 느낌이 든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작품을 취소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거의 팔린 거 먼저 송금이 이루어졌고 네. 100% 작품이 갔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걸어놓은 그림을 네.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는 걸 또 네. 후기로 또 올려주시고. 그렇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고객과의 그러한 끊임없는 뭐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신뢰가. 거니까, 네. 네네, 작가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야.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MC분들 질문 하나씩만 하고 네,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아, 자, 예. 네. 질문 하나씩만 하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을 그 상품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 이제 소통으로 해서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장사하시 또 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3가지 팁을 예, 정리를 한번 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상품은 네. 이런 실물 형태의 상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상품이라는 생각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이 좋아서 그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을 네. 내가 좋아하고 네. 믿기 때문에 마침 내가 필요하는 상품을 그 사람이 판매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사주는 식으로 이렇게 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을 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이나 처세에 좀 이제 주력을 해서 페이스북을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마케팅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네. 반대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걸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 마케팅. 홍보 방법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상품을 진짜 알리고 싶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전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전에서 푸른창 레스토랑을 네. 하시는 네네. 박재범 대표님 사례 잠깐 네. 그 보여주고 넘어갔었는데 그분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레스토랑을 찾아오셨어요. 뭐 1년 동안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네. 1000명 같은 네. 그룹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한 2000분 정도 네.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비결로 꼽았던 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내가 페이스북으로 내 가게, 내 상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페이스북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했다라는 것. 그게 비결이었던 것 같다. 아마 여러분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술에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호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표현하라고 말을 하죠. 내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먼저 내가 호감을 표현하고 공감을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누군가가 열심히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사업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 나한테 필요하면 그냥 그때가 되면 저절로 상품을 사게 되는 게 제가 만나본 네. 분들이 하나같이 꼽은 그런 그 저절로 상품이 판매되는 그런 이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결은 제가 2가지 비결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비결은 상품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 여기 이제 정용화님 사례가 이제 소개가 안 됐는데 네. 동강에서 그 야생화를 채집해가지고 야생 차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그분도 나름 그래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계셨어요.
그분한테도 제 비결을 여쭈었는데 그분 말씀은 나는 단 한 번도 그 당시 인터뷰했을 당시에 단 한 번도 내 상품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상품 규격이 어떻게 되고 용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얼마다라는 걸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게 페이스북에서 저절로 상품이 판매된, 그것도 잘 판매된 비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물었죠. 마케팅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상품을 파는지, 이 상품이 뭐가 특별한지, 규격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얼마인지를 알리는 게 마케팅인데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비결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당신과 선생님과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제가 내 상품 팔겠다는 욕심으로 내 페이스북에다가 이번에 내가 판매하는 야생화차 나왔습니다. 가격 얼마예요? 라는 글을 올리면 어떻겠냐. 아, 솔직히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걸 반복적으로 올리면 어떻겠냐라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듣다가 그게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친구를 끊어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이유가 왜 이유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일단 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면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품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꾸준하게 전하되 그 사람들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취한 건 상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좀 더 큰 확장한 주제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화차라는 상품 대신 그 야생화차의 재료가 되는 야생화 이야기, 그리고 야생화가 자라나는 동강의 이야기, 그리고 생산자, 그 정영환님이라는 분이 동강에서 어떻게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용환님과 그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어요.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친구들 머릿속에는 저 사람이 만드는 야생화차는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저렇게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야생화차일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고도의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팔겠다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쪽지로 당신이 만든다라는 그 야생화차를 내가 사고 싶소라는 주문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게 이게 어떤 물적, 금전적 자본보다는 이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신뢰 자본이 나면 돈이 되는 결국 나중에. 마지막 진짜 중요한 비결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결은 특별한 거 없다.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비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세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좀 겸손하고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준다라는 것. 이런 처세라는 건 어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책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온라인 공간에다가 그대로 구현해 놓은 사이버 그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저절로 요령을 터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으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 내 인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저절로 터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상품도 판매가 된다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꾸준하면 저절로 다 알게 되는데 근데 꾸준하게 되지는 못하는 이유가 열심히 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됐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댓글도 안 달아주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외로워서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까 대한민국 페이스북 사용자 수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일기 쓸 때 말고 어렸을 때 일기 쓸 때 말고 자기 이야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페이스북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단 한 줄로 내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페이스북 시작할 때 단 한 줄 페이스북 딱 질문 올라있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데만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줄 문장으로 정립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공감하는 컨텐츠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속할 수가 없겠죠. 사람 공감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열심히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면 내 이야기가 아무리 서툴러도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글에서 반응하게 되면 그 재미 때문이라도 페이스북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저절로 다 터득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만나본 페이스북 장사의 신들이 저한테 말해주는 핵심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자님 그러면 이제 지금 페이스북과 SNS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전망, 과연 이제 어떻게
어떻게 SNS가 미래 진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네요. 제가 그래도 공상과학 비슷한 걸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3년 전에 블러스단넷에 초단편 공상과학 소설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SNS로 요인들 감시하고 여론 조작하는 이야기 네. 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 첩보기관이 페이스북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여론 분석하는 일들 그런 게 이제 발각이 돼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는 네네. 그런 게 다 실현이 됐죠. 네. 나름 그래도 뭐라고 하지? 용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뭐 거품이다, 뭐 페이스북이 이제 꺾일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페이스북이 앞으로 더 많이 좀 진화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이제 검색 서비스. 네. 지금은 페이스북은 사실 인맥 관리하고 인맥을 확장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죠. 검색을 해도 사람 찾는 정도 검색 기능밖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베타 서비스로 소셜 그래프 서치라고 해서 사람들을 좀 더 그러니까 나와 좀 더 관련성 있는 사람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컨텐츠 검색까지도 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그러니까 검색 엔진으로 진화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게 되면 지금 현재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목적은 인맥 관리 용도이지만 그런 기능이 더해지게 되면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용도가 더해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페이스북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자님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는 그 급한 마음에 제품 홍보만 막 해서 패친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예 계정을 싹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있는 밭을 잘 활용해서 앞가리를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의문이고 둘째는 이제 이 프로필에 제가 하는 사업을 아예 프로필에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상을 올리면서 5대 35대 1의 법칙으로 그 법칙대로 하루에 5번, 일주일에 35번 그중에 한 번만 내 사업 얘기만 한다. 그렇게 가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저도 처음 이분들 만나면서 제가 이제 SNS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주인공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페이스북은 제가 이제 칼럼 쓰는 것들 그냥 홍보하는 용도로 그냥 링크 공유하고 읽을 사람 읽어라라는 식으로 페이스북 운영해왔습니다. 나름 그래도 매체를 등에 업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셜미디어는 사실 인기 없었죠. 사람들 저 인간 뭐야 맨날 그냥 링크만 공유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페이스북을 잘못 활용해서 잘못 활용했구나 뒤늦게 깨닫고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계정을 바꿨어요? 아니면 스타일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형태를 바꿨죠.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한 개인으로서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은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페이스북 친구들 이야기 이제 듣고 열심히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저도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더니 이 책이 잘 팔리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이 책이 좋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또 친구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그 노력이 가상해서 사주시는 것 같아요. 한윤 씨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본인 페이스북 프로필에다가 고백 글을 써요. 아 제가 이렇게 그동안 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앞으로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필 그거. 프로필에는 노출, 최대한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내 상품 서비스 이야기를 담벼락 포스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내 어떤 개인적인 일상 내 생각을 나누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호기심을 가지고 프로필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프로필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기록하는 게 좋죠. 비즈니스 정보는 프로필에 내가 어떤 상품 판매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걸 잘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건 뭐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 프로필에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디 직장에서 근무했는지 꼭 학연, 혈연
직연, 지연 이런 정보들 공개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공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연자가 분다라는 건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특성이 뭐가 됐건 사소한 공통점 하나라도 있어야지 좀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지 공통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다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새로운 인맥들을 만들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드러내야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 사용자들 보면 본명도 안 쓰고 자기 사진도 안 쓰고 그렇죠. 공개된 정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막 친구 신청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아마 지난번에 그 저기 고피디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글 보고 제가 정말 공감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 친구 신청하는 건 모자 쓰고 마스크 쓴 상태에서 나랑 친구합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상품을 사는 건 그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품,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그 상품을 사게 되는 건데 나에 대한 정보를 감추게 되면 사람들이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프로필에는 나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요. 여기 마이크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질문 있는 분 먼저 온라인 질문부터 하나 받을게요. 이경섭님께서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을 신뢰를 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그 이규상님께서 네.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보험 영업까지 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이제 보험 영업을 했던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정말 힘들어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정말 힘들다. 나 사실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고 이번 달 집에 갖다 줄 돈이 좀 걱정이 된다.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이 상품 진짜 좋아서 사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나 이런 일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상황이 이렇지만 근데 마침 내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이 보험 상품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달까지밖에 팔지 않는 그런 상품이다. 네. 그래서 이 상품을 사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다. 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글 하나 때문에 10분인가 20분인가 바로 보험 계약을 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했냐. 너 보험 영업한다고 말을 하지. 사줄 텐데. 그래서 막 소개도 해주고 모임 있으면 초대해서 데려가고 막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규상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자기가 그 정도의 어떤 신뢰를 쌓는데 3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근데 그건 이제 길게 본 거고 박지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시작하고 단 1년 만에 사실 적잖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으면 열심히 들어주면 되겠죠, 친구들이 이야기. 오프라인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페이스북의 그 역기능요.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관심을 가져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페이스북에 너무 매달려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오프에서의 그런 끈끈한 맺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나운 복숭아님 네, 사실 복숭아. 그분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친구라고 해서 맨날 댓글로 이야기하고 꼭 그럴 필요까지 있냐. 솔직히 우리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부부끼리 하루에 전화 한 통화 하기도 쉽지 않은데 페이스북 친구라는 이유로 하루에 몇 번씩 댓글 달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정말 진심이 담긴 댓글 하나 그 정도. 나 당신 이야기 늘 보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잊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관심도 많이 기울이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은 호감을 가져주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간간히 나의 어떤 존재를 그냥 잊지 않게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관심만으로 저는 충분하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규상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 페이스북의 인맥은 오프라인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분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이스북 인맥은 그냥 온라인 인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나 이런 일을 한다. 내 상품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사줄 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은 한 1000분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인데 1000명 정도를 만났대요. 야. 그러니까 아무리 페이스북이라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오프라인에서 눈빛 한 번 마주치는 그 교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한 번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그 소통의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눈빛을 교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사소한 글 하나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행간의 의미가 읽히는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오프라인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 인맥의 깊이, 소통의 깊이를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 그게 자신의 친구들이 기꺼이 고객이 돼준 어떤 핵심 비결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에서 평소에 뭔가 서로를 좀 관점을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프에서 만나면 그 1분이라도 확 그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페이스북 친구 한 명한테 쓰는 시간이 1분이다. 네. 라고 하면 일주일에 7분이잖아요. 네. 일주일에 7분이고 한 달이면 30분이고 1년이면 365분. 그러면 총 6시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프라인에서 1년 동안 6시간 이상 이렇게 함께 보내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이버 친구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친구와 1년, 2년, 3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한다 하더라도 그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단 한 시간만 투자해서 내 페이스북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사이버 공간에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들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관계의 깊이. 어차피 관계의 깊이가 깊어져야지 마케팅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만남이 그런 것들의 큰 긍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뭔가 온과 오프가 네. 1+1은 2가 아니라 온 오프 하면서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예. 이게 막 정말 100, 1000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빠진 온라인은 반쪽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마이크 좀 뒤로. 들고 네, 있어요. 하세요. 네. 저기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온라인상의 친구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좀 깊이 있는 데까지 드러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드러냈었을 때 플러스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인지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지나친 감정의 표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솔직한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한 게. 그러니까 막 그 진짜 죽었다 깨어나는 한 이 상품 홍보해야 되겠다. 근데 홍보 안 하는 척 하려고 막 하면서 다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건 솔직하게 누군가를 내가 만약에 욕하고 싶다. 근데 욕 안 하는 척 괜히 막 둘러서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페이스북 사용자들 보면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데 네. 그걸 막 일부러 막 애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불특정 다수로 확장돼서 말을 하죠. 네. 그러면은 괜히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나보고 저 이야기를 괜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도 페이스북 친구들이 어떤 인간들이 싫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요. 네. 괜히 그 공통점이 나랑도 하나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솔직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감정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분노 또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 근데 솔직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게 뭔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요가 없이 드러내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온라인에서 그 제주도에서 문지연 씨인데 이분은 원래 서울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제주 방송에서 근무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제주도에 계신 원래 섬에 계신 분들이 그 SNS를 안 좋아하신대요. 안면도 좋아하시는데 왜 그 제주도를 이제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여기 제주 방송의 어떤 직원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회사 욕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잘리셨대요. 예. 그다음부터 그 제주 방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이런 좀 그 회사의 그 이런 페이스북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보통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은 표리부동하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예. 양면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좀 어떻게 좀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프라인 만남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눈빛을 네.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음. 알 수가 있겠죠.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표리부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행간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네.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척을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저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건지 가짜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웬만한 지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불안하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물어보셨던 음. 그 회사에 대한 발언 때문에 잘리신 네네. 문제. 네. 그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 회사가 그 공식 계정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규칙들을 정하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을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소셜 미디어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건 공식 계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기 개인 계정에서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거기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내 사적인 입장에서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 제 아는 사람 중에 뭐 이제 공무원 분이 있는데 자꾸 상사 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적인 의견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셜 미디어 위기 관리 전문가이신 송동현 스트레치 샐러드 그 네. 송동현 부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적인 발언은 절대 없다. SNS 공간 안에서.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개인 계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가이드를 만들 때 개인들이 적어도 따라줘야 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 정도는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된다.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회사 입장과 상관없는 내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라는 어떤 뭐 규정일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삼간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그 회사와 관련된 기밀이 누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처럼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그런 그 보안사항, 기밀사항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정도 최소한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기준 정도는 제시해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좀 알겠습니다. 저 질문, 네. 마이크 있는 분이 질문하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기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100% 중에 99%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16분이 맞죠, 16분?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또 그 99%의 1%가 아닌지 예. 사실 대부분 컨텐츠가 보면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99%는 실제로 뭐 프랜차이즈나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특별한 이야기를 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과연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가능한지 또 예.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을 그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분들은 진짜 일단 감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재밌게 잘 풀어내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이 책의 주인공분들 중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 마케팅을 업무로 담당하신 분들도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는 분들, 평범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무대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에 잘 적응을 했고 저는 그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은 지금 이제 1%가 되셨죠. 하지만 처음에는 다 99%와 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성함이 정수득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제 페이스북 친구. 얼굴을 보시는 거 딱 아세요? 소통을 하다 보면 저는 다 기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예. 이야. 원래 좀 눈썰미가 있어요. 저분 프로필 사진을 제대로 하셨나 보다. 네, 원래 다 다른데. 특히 여자분들은 우리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예, 그 김철환 작가님
이천환 작가님하고 성함이 같아서 예, 성씨는 다르지만 천환이란 이름 쓰는 작가분들은 참 그 소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통성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더 좋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그 트위터도 처음에 하다가 저는 이제 트위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제 정치색이나 어떤 안 좋은 쪽으로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 때문에 현재 트위터를 또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으로 오늘 이제 성공 사례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제 주변에 보면 페이스북을 쓰면서 자기 의견을 이제 솔직하게 밝힌 건데 그게 어떤 감정적이거나 결코 뭐 정치색을 띈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어서 아예 소셜을 이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을 주변에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걸 하시면서 그런 상처를 받거나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처 일단 상처 주는 자꾸 상습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맥을 끊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보통 평소에 소통을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주는 댓글로 상처 주는 이야기를 남기면 친구들이 방어를 해줍니다. 방어를. 평소에 소통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은 누구나 나에 대해서 특히 내가 개인 계정 설정 자체를 누구나 댓글을 달게 해놨다라고 하면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댓글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공격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내 친구들이 알아서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뭐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질문 없으시면 지금 이제 이걸로 Q&A 마치기로 하고요. 이게 저 작가님의 저거요. 네. 예.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예. 그 페이스북 제 주커버그 만들었잖아요. 예. 네. 주커버그한테 아무래도 한 말씀 한다면 뭐라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주커버그 요즘 이것 좀 해줘 한마디만. 예. 연말도 됐고 오늘 한 달이 걸쳐서 사실 주커버그한테 이 말이 전달 한 달이 걸쳐서 네. 주커버그한테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만났는데 네네. 이 페이스북 장사의 신 여기에 있는 이 사례자분들을 좀 한국을 떠나서 좀 해외에도 좀 많이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페이스북이라는 이 소셜 미디어가 꼭 돈 있는 기업들을 위한 그 마케팅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지 않겠냐. 꼭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데 네. 주커버그는 자기가 말을 했죠. 공공연하게 자기는 SNS가 선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네네. 라고 하면 이런 저는 SNS가 큰 기업들보다는 좀 작은 네. 작은 기업들에게 좀 더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페이스북에서 관심을 네. 가지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요즘 자꾸 그 페이지 이건 이제 뭐 소상공인 네. 그 페이스북 운영하고 좀 관련이 없긴 하지만 네. 기업들 페이지 게시물 올리면 뉴스피드 도달률이 떨어진다라고 아우성이더라고요. 네. 광고 안 하면 이제 컨텐츠도 보여줄 수 없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김철환이라는 페이스북 에반젤리스트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라. 네. 제가 아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아시아 퍼시픽이 있어요. 예. 아시아 퍼시픽 페이스북에.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도 친구 구하니까 예. 제가 오늘 요 마지막 요 영상만 캡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줄게요. 예. 지가 한번 주커버그한테 보내라고. 네. 예. 세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분은 네. 주커버그랑 페이스북 친구겠죠,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힘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주커버그랑 친구라고 하면 고피디님이 그분하고 친구잖아요. 저는 고피디님 친구고. 그럼 딱 3달에만 걸치면 주커버그랑 연결된 세상이 근데 살고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안 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만 했지 얘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페이스북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주신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했죠, MC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년도에 또 1월달 이제 방송 편성 나오면은,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분 처음 하셨는데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분 전문 MC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페이스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거 하죠. 예, 맨날 인터뷰만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 당하니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